안녕하세요, 김주릴스예요. 요즘 가물치어못에는 예보에도 없는 비가 한창입니다. 느닷없이 동남아 스콜 같은 게 내리고 꿉꿉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일정 잡기가 쉽지가 않네요. 와, 근데 새끼 새소리 들리시죠? 곳에 많이 컸나 봅니다. 가물치어못은 노랑어리언이 가득하게 자라고 있고, 이런 노랑어리언으로 인해 자연적인 외가리 방지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노란꽃 창포에도 꽃이 피고 토종작약도 첫 꽃이 나왔어요. 몰랐는데 오늘이 연못 만든 지 5주년이랍니다. 자, 그건 그거고 제가 작년에 만든 연못이 하나 더 있죠. 바로 홍천군 내촌면의 학교에 위치한 이 밤나무 연못. 이건 물고기 잡으러 왔을 때 초봄에 잠깐 찍어둔 영상이거든요. 이 연못은 작년에 만들었는데 물이 새는 바람에 넣었던 물고기들을 다 빼내고 다시 비가 오지 않는 일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려 재공사를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오늘 이 연못에 재공사가 시작됩니다. 연못을 다시 한번 만들면서 왜 물이 빠졌던 건지 원인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자, 이제 작업 시작합니다. 와, 이번으로 벌써 연못을 4번째 만드네요. 해체는 조립의 역순. 한 땀 한 땀 쌓았던 돌을 다시 다 제거합니다. 요 며칠 비가 많이 와서 고인 물은 펌프로 다시 빼내고요. 여태까지는 섬세한 작업을 위해서 공투 굴삭기를 불렀지만 이번에는 빠른 작업을 위해 6더블 굴삭기를 사용합니다. 아이, 저 뭐야? 아침부터 기분 확 나빠지네요. 확실히 6더블이 작업량이 많습니다. 순식간에 사라지고 있는 돌들. 근데 저거 뭐죠? 와, 돌을 제거하자 방수포에 엄청난 크기의 구멍이 발견됩니다. 수위가 저 정도로 맞춰졌던 이유가 있었네요. 지난번 공사를 하자마자 큰 비가 와서 돌이 다 무너졌었거든요. 그때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구멍들이 저렇게 남아있는 듯. 이번에는 제발 비가 안 와야 될 텐데. 작업시간 1시간째 여전히 돌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어휴, 이걸 또 보다니. 이번에는 정말 물 빠짐이 없어야 되는데. 작업을 하고는 있지만 걱정은 여전합니다. 이 연못은 마을에서 하는 캠핑장에 제가 재능 기부로 사비를 지출해서 만든 거거든요. 이번에도 또 물 새면 그냥 덮어버릴 겁니다. 잠자다가 놀라서 나온 청개구리. 가동이 되진 않고 있었지만 여기저기 조그만한 생명체들은 연못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쯤 어디에도 돌이 무너지면서 구멍이 생겼었는데. 범인 나와라, 좋게 말할 때. 꽁꽁 숨어가지고 아직은 범인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와, 저기 또 구멍 있는 거 보이시죠?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의 구멍이 노출됩니다. 돌을 파면 팔수록 계속해서 나오는 구멍들. 저 구멍들이 연못에 물이 새는 가장 큰 원인들이었을 거예요. 제가 사용하는 방수포는 두께 0.5T에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두꺼운 두께의 방수포 중 하나입니다. 정상적인 작업이라면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게 불가능한데, 큰 비로 인해서 돌이 다 무너지는 상황은 요 녀석들도 어떻게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조그마한 구멍이 생기고 그게 계속해서 넓어진 듯. 자, 벌써 작업 1시간 반. 오늘도 갑자기 비가 생겼다가 해가 좀 들기 시작하네요. 벌써 돌도 이만큼이나 제거를 했어요. 공투였으면 반나절 걸렸을걸. 그 자체. 미처 나오지 못한 물고기들을 마저 다 잡아주고요. 비단잉어랑 미꾸라지가 몇 마리 나오네요. 자, 이렇게 연못의 뽀얀 속살이 다시 한번 모습을 드러냅니다. 찢어진 방수포는 다시 사용할 수가 없고 보온덮개만 재활용을 할 거예요. 연못을 처음 만들 때처럼 연못의 안쪽에 단을 만들어줍니다. 이 단은 방수포를 고정할 돌을 옮겨놓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식물을 심거나 물고기들이 쉴 수 있는 쉼터로 작용합니다.
방수포를 깔기에 앞서서는 이렇게 보온 덮개를 덮어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흙에 있는 돌이 방수포와 만나서 방수포가 찢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최대한으로 보호하는 게 요 보온 덮개의 역할. 마을 사업이다 보니까 이장님과 마을 분들이 도와주고 계시는 중, 보온 덮개를 방수포 안쪽에, 그러니까 연못의 내부에 깔면 돌을 올려도 찢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렇게 되면 내부에 있는 보온 덮개가 연못의 유기물들과 결합이 돼서 썩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온 덮개는 반드시 방수포의 바깥쪽에 위치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연못 만든다고 연락 주시는 많은 분들한테는 공사하기 전에 조그마한 수조라도 운영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수조에서 저면여가용으로 사용되는 솜도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주지 않으면 폭탄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로써 보온 덮개는 잘 깔렸죠? 연못 처음 만들 때는 보온 덮개 어디서 파는 줄도 모르고 인터넷으로 엄청 비싸게 샀었는데, 보온 덮개는 그냥 근처에 농협 가면 팝니다. 가격도 훨씬 더 싸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방수포 깔기. 이만한 크기의 방수포는 잘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천막 회사에 직접 의뢰를 넣고 주문 제작한 귀한 놈입니다. 만드는 데만 한 달이 넘게 걸렸어요. 온장으로 한 장이기 때문에 잘 깔아야 돼요. 햇빛에 닿지 않으면 삭지도 썩지도 않기 때문에 한번 설치해두면 반영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께는 0.5T, 엄청 비싼 거예요. 자, 이렇게 모두가 합심해 순식간에 방수포를 깔아버립니다. 비닐하우스도 뚝딱 설치하는 분들이라 방수포 씌우는 게 큰일이 아니네요. 이거 엄청 무겁거든요. 자, 이렇게 방수포가 다 깔렸습니다. 방수포는 준비할 때 연못의 크기보다 30% 정도 여유가 있게 준비를 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첫 돌 들어갑니다. 늠름한 육답을, 돌삭기는 동글동글하고 못생긴 돌들을 안쪽으로 숨겨버리고요. 잘생기고 길쭉길쭉한 돌들을 위쪽으로 배치합니다. 생태랑은 전혀 관련 없고 그냥 100% 미관용이에요. 그냥 취향껏 하면 됩니다. 와, 돌쌓기도 굉장히 빠른데요. 돌이 미처 메꾸지 못한 틈새에는 저렇게 호박돌을 깔고요. 석축 만드는 것과 비슷하게 계속 돌을 쌓아 나갑니다. 방수포가 밀리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 돌 틈에는 식물을 심고 물고기들의 은신처가 되는 곳. 그래서 생태 연못을 한번 만들고 나면 수천 수만 개의 은신처가 생기게 됩니다. 굳이 항아리나 플라스틱 파이프를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쭉쭉 넘어가는데요. 굉장히 빠르죠? 오, 노련한 기사님의 손길 덕에 점심도 안 됐는데 작업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밥 먹고 와야겠어요. 자, 이어서 다시 작업 시작. 지난번과는 또 느낌이 다른 마크2의 밤나무 연못. 짜자잔,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앞쪽은 낮게, 뒤쪽은 길쭉길쭉하게 만들어 놨어요. 자, 이제 마지막 작업. 물만 채우면 됩니다. 과연 물이 들어가서 깨끗해진 밤나무 연못 어떤 느낌일까요? 다음 영상이면 나오겠죠?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새롭게 시작하는 밤나무 연못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질스였어요. 뿅.